반갑습니다.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우리 집 재산 분배, 세금 7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7천만 원이나 아낀다. 자, 이럴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내용을 들으면 7천만 원을 낼 것을 안 내면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우리 일상에 벌어진 이 사례를 놓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니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가족 현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님 계시고 또 어머니 계시고 자녀가 둘이에요. 근데 요즘 워낙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님도 벌써 지금 90세예요. 90세고 어머님도 85세. 자녀들도 나이가 58세, 55세 이렇게 꽤 많아요. 자, 이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님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잘못되면 1년 안에 돌아가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배우자 포함해서 재산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절에 앞서서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막상 명절에 이런 고민들을 또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라는 걸 한번 보시면 아버님 재산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 여기가 주택이에요. 주택. 그리고 아버님 상가 하나 가지고 계세요. 상가 가지고 예금이 얼마이냐면 1억 있어요. 1억.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 한 1주택이에요. 한 20년 가지고 있었나? 근데 지금 시세가 한 8억 정도 안 됩니다. 8억.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요 상가도 한 8억 정도 안 됩니다. 8억. 8억? 9억? 예, 9억? 9억인가? 예, 8억 9억 정도 하고요. 지금 예금은 1억밖에 없습니다. 1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 재산으로 따지면 얼마에 되죠? 9억 한 10, 이렇게 9억이라고 가정하면 얼마예요?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 이건 팔아봐야 아는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재산세를 내는 기준, 그 재산은 주택은 개별주택가액이라고 있거든요. 그 공시가 개별주택 공시가가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시가는 굉장히 낮은데 시세는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이 시세대로 재산세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은 그 차이가 더 커요. 그리고 요 상가의 기준시가는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돼요. 그리고 예금은 예금 그대로니까 1억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이 아버님이 명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아버님 살아생전에 좀 처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택은 개별주택가액이라고 있어요. 개별주택가액에서 지금 3억인데 3억 1,500으로 늘었네요. 근데 지금 3억이라고 했으니까 3억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님은 이제 생존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 단독주택, 오래된 이 단독주택을 매매를 하자. 매매를 하고 어머니를 아파트로 모시자 이겁니다. 아파트. 예. 아버님 살아생전에 집 팔려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차피 이 집을 아버지가 한 20, 30년 전에 한 8천만 원에 사서 지금 8억에 팔아도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니까 이때 파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판 돈으로 어머니한테 또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얻어도 되고 자, 이렇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양도소득세는 아버지 명의로 오래 가지고 있고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속세를 나중에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평범하게 생각을 했지만 요 지금 상속, 즉 사망을 하면 이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냐면, 기본적으로 개별 주택가액으로 이 단독주택은 평가가 됩니다. 3억, 상가는 기준시가 5억, 예금 1억. 그럼 전체 재산이 얼마 되냐면 9억밖에 안 돼요. 평가되는 금액이 9억. 그런데 이 집을 판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버님 명의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세는 지금 8억에 판다 그랬잖아요. 8억에. 8억에 팔면은 이 8억이란 게 현금으로 어쨌거나 남아있게 되잖아요. 뭐 아파트를 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요 현금 8억으로 환가가 됩니다. 환가. 그러면 3억짜리가 지금 8억짜리 현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이 1억이 아니라 일단 8억이 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예금이 9억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3억은 없어지는 겁니다. 주택은 없어지니까. 그래서 세법상의 재산이 5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 3억인데 8억에 팔았으니까 이것을 예금으로 내뒀다 하면 8억이 일로 들어오는 거죠. 8억이.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물론 이 8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도 있어요. 아파트 8억짜리를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랬다고 가정을 해봐요. 8억에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이 세법상 평가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요 8억에 판서 산 아파트 8억. 예금은 그대로 1억 있죠. 1억. 예금 1억. 그리고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상가 5억. 그럼 재산이 얼마 되냐면, 자, 8억, 예금 1억, 그럼 9억이죠. 그리고 요거 상가 5억 하면 재산이 14억이 됩니다. 14억. 팔지 않았다면 재산은 9억이 될 텐데 14억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팔면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 버린다. 늘어나서 14억의 재산이 돼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 공제가 10억입니다. 10억. 그렇다면 그대로 재산이 있었다면 10억 공제를 그대로 받아서 상속세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냐? 팔았기 때문에 재산은 14억이 되고요. 자, 이 8억짜리를 아파트를 샀다고 볼게요. 그러면 10억 공제를 하잖아요. 10억 공제를 하면 4억이 남습니다. 4억. 물론 예금이 있으면 금융자산 공제라는 게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건 무시를 할게요. 자, 4억이 내면 요게 20%의 상속세. 그러면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에 누진 공제가 이제 1,000만 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계산법이런데 결론으로 따지면 상속세가 7천만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재산이 14억이 되고 공제가 10억이기 때문에 그 4억에 대한 차액에 대한 공제를 뺀 이 4억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팔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상속세도 좋고 나중에 팔았을 때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버지가 그대로 내둔 상태에서 어머니가 상속을 받습니다. 단독 상속을 받고 나서 2년 후에 팔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20년, 30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상속받고 같이 살다가 2년 후에 팔면은 어머니도 비과세를 받아요. 어머니 앞으로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는 비과세를 받고, 그죠? 지금 결론적으로 어머니 앞으로 상속을 받아서 나중에 매매를 하면 양도세 없다. 그리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 사망 당시에는 3억으로 그대로 평가된다. 그래서 상속세도 없다. 그럼 상속세도 없었고 나중에 양도세도 없다. 상속세는 아까 나왔다면 팔았다면 얼마 정도 나오냐? 7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내버려둬서 나중에 파는 게 가장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인데, 이 가정에서는 이걸 비과세를 받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아파트를 사준다.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오, 이렇게 하면은 세금 엄청 내는데? 그런데 일반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아버님이 계실 때,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상속세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이런 재산을 좀 처분할 때나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꼭 양도세 문제 아니라 상속세하고 연관돼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증여세. 요게 한번 움직일 때마다 세금이 왕창 나오기 때문에 요런 세금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사례를 살펴봤고요. 이 상속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